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5년도 지금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에 우리 56세 경술생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한번 짚어볼까 해요. 2025년 을사년에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운의 흐름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이제 56세 경술생 개띠분들은요, 이 운의 흐름이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초년에 좀 잘 되신 분들, 중년에 잘 되신 분들, 말년에 좋으신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제 56세 경술생 개띠분들은 대체적으로 말년 운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56세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뜨뜻미지근하다고 할까요? 좀 성에 안 찬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지 못한다. 이룰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운에는 반드시 흐름이라는 거가 있고 또 운이 들어오는 시기와 나가는 시기가 있고 또 운이 발복하는 시기가 있죠. 운이 가만히 있어도 막 터트려 주는 때가 있고 운이 들어왔는데도 또 운을 놓치는 시기도 있는 것처럼 운이 이렇게 발복하는 시기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운이 들어올 때 열심히 해야 그 성과가 크게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56세 경술생 개띠분들은요, 이 2025년 을사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이때부터 운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크게 봤을 때 말년운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56세 경술생 분들이 이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트이는데 이 운이 올해가 100점짜리 운은 아니에요. 사실 올해 하반기가 100점은 아니지만 100점으로 가는 길목인 거죠. 말하자면 올해 25년도 하반기부터 이 100점을 향해서 터트려 주느냐, 어떻게 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운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경술생 개띠분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풍파를 많이 겪고서 사람이 누구든 풍파를 겪고 살죠. 좋고 나쁨이 있지만 그치만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큰 운,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어떤 운의 작용보다도 이제부터 들어오는 운이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운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56세 가을부터 이 운이 시작이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운이냐면 운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주대운이라는 운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주대운이라 함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인생에 6번의 운이 들어오는 게 성주대운입니다. 그래서 성주대운은요, 흔히들 또 문서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서운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문서로 인해서 흥하고 망하고 또 문서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서가 잘 발복을 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운이 발복을 하는 시기가 이제 왔다 이거죠. 언제부터? 56세 가을부터. 원래는 57세에 들어서는 운이지만 이게 56세 가을부터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터트려주는 시기가 이 56세 가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은 내가 준비해온 걸 터트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아직은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셔라. 이거를 터트리는 거는 56세
가을에 가서 터뜨리셔라.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6세 경술생 분들은요, 성급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결정할 때 아직은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운이 아직 발복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요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부터 들어오는 운으로 내가 평생 마지막 이 대운을 마지막의 대운으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말년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과감해지셔도 되겠다. 조금 용기를 내셔도 되겠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10년 대운을 잘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말년 대운이 확실하게 들어오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56세 경술생 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발복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성공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젠가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요, 자꾸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성공을 할 때가 있고 성공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운의 흐름이 있죠.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운이 좋고 어떨 때는 운이 안 좋고. 하지만요, 이 운이 좋고 나쁠 때에도 그 운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운이 좋을 때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있더라. 그래서 꼭 내가 망하게끔 하더라, 만들어지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성공할 수는 없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나를 귀인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에게 발복을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연의 합이, 사람과의 합이 중요하죠. 우리가 부부간에는 궁합을 봅니다. 그쵸? 부부간의 궁합도 중요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사회에서도 궁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사와의 궁합, 부하 직원과의 궁합, 또 거래처 사람과의 궁합, 이런 궁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는 좋은 사람들이 꼭 내 주위에 있더라. 꼭 성공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나를 밝혀주고 있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될 때에는 꼭 나를 망하게 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 드릴 겁니다. 오늘은요, 개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띠분들에게 상생관계, 서로 상자에 생활생자, 개띠분들을 생해주는, 살려주는 띠분들과 개띠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안 좋게 할 수 있는 띠분들, 맞지 않는 띠분들, 피해를 줄 수 있는 띠분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개띠분들
먼저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 개띠분들하고 잘 맞는 띠는 범띠분들과 말띠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범띠분들과 말띠분들은 개띠분들하고 삼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범띠분들은요, 개띠분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띠궁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범띠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띠분들보다는 조금 더 센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개띠분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말띠분들은 이 개띠분들에게 굉장히 사업에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사업을 하고 누구랑 인연자가 돼서 무슨 일을 도모를 할 때 개띠분들에게 말띠분들이 곁에 있으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추진력이 있고 앞장서서 길을 밝혀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육합에 해당되는 토끼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개띠 분들하고 토끼띠 분들은 굉장히 합이 잘 들어왔습니다. 육합인데도 불구하고 개띠 분들이 마음이 제일 편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토끼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만만하기도 하거든요. 개띠 분들에게 범띠나 말띠보다는 그래도 토끼띠 분들이 조금 만만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토끼띠 분들이 개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심부름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제 뭔가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은 범띠, 말띠, 토끼띠 분들과 굉장히 상생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도 어떤 일적인 면에서도 인연의 궁합으로 인한 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발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띠와 잘 맞지 않는 띠, 개띠와 만나면 으르렁 될 수 있는 띠, 피해를 줄 수 있는 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개띠와 맞지 않는 띠로는 용띠가 있으십니다. 용띠는 상충살이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만나면은 깨져요. 자꾸 충해요. 충하는 건 충돌한다. 자꾸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띠와 용띠는 잘 맞지 않고요. 또 개띠와 뱀띠가 맞지 않는데요. 이 뱀띠분들하고는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으르렁 될 수 있다. 미워할 수 있다. 잘 싸울 수 있다. 잘 부딪힌다. 그래서 관제구설로까지도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개띠와 뱀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개띠와 양띠 분들이 맞지 않는데요. 이 양띠 분들과는 관제수라고 할까요? 우리가 관제수나 사고수가 많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관제수나 사고가 따르면 자꾸 이렇게 나쁜 일이 엮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 그리고 금전이 메마른다. 그래서 개띠와 양띠 분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소띠, 닭띠 분들도 개띠 분들하고 좀 안 맞는 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반흉 반길에 속한다.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띠궁합만으로는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0점, 60점, 5, 60% 정도는 띠궁합으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려면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륜지 대사 결혼을 하실 때 궁합을 보시죠. 이럴 때에도 누가 나를 생해주는지 서로 생해주는 게 궁합이에요. 그죠? 서로 상자의 상생관계라는 건 서로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생해줘야지 나만 생해주고 상대방만 나에게 생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 궁합이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궁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합을 볼 때에도 연인과의 궁합, 부부간의 궁합도 잘 보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자식을 둘 때에도 궁합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전반적으로 궁합이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띠분들과 잘 맞는 띠와 잘 맞지 않는 띠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주의 깊게 주의를 보시고 어떤 일을 도모하시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는 꼭 궁합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